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또다시 그의 특유의 허풍과 왜곡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왜 누군가를 위해 위험 지역에 미군 4만 명을 주둔해야 하느냐며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는데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압박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한 카드로 내세워 한국을 협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 3천 명에서 2만 8천 명 수준인데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4만 명이라고 뻥튀기 하고 있지요. 심지어 최근 보도에서는 4만 2천 명이라고 거짓 발표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허위 주장은 그가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황을 과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황당한데요.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동맹국인 작은 나라를 겁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교포로서 30년간 미국 시카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 연말 트럼프의 재선이 유력한데 문제는 제 조국 한국을 호구로 삼아 돈을 뜯으려는 말과 행동에 도대체 그가 말하는 미군과 방위비에 대해서 정치 외교에 능통한 교수님에게 들은 내용과 제 견해를 종합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문제여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대선 전부터 항상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증가해서 요구하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분담금의 총액, 즉 한국이 얼마를 내야 되는 금액이죠. 많은 사람들은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이 마땅히 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한미동맹의 불평등성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경비를 한국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한국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는 동맹 관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시작은 원래 미국이 부담하기로 약속된 경비를 특별 조치를 통해 한국에 떠넘긴 것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방위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표면적으로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표방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불평등성을 보여주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그 비용을 한국에게 떠넘기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대등하게 대우하기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본질과 그 불평등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이고 일방적으로 돈을 빼앗아가는 조폭이 하는 짓거리라 할 수 있어요. 한국은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마땅히 내야 할 돈이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전가한 부담금인데 이는 한미동맹의 진정한 상호 호의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한국은 그 요구를 줄이려고 대응하는데요. 2019년에는 1조 389억 원이었고 2021년에는 1조 1833억 원에 달했는데요. 과거 5년 단위로 협상하던 분담금 협상은 이제 올 연말 그가 재선에 성공하면 분명히 한국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겁니다. 이런 요구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까지 비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낮추어 한국이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한국을 겨냥해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요. 하지만 과연 그의 입을 막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 언론의 침묵입니다. 트럼프의 거짓말에 대해 대다수의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은 그가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언론이 이러한 거짓말을 지적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거짓말은 진실로 둔갑해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미군 주둔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의 본질과 상호 이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허위 주장과 압박에 맞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다양한 조건으로 검토하고 공정한 분담금 협상을 통해 한국의 주권과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대통령 중 하나입니다. 그의 정치 행보는 때때로 국제관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며 오로지 자신에게만 주목하게 만들려는 관종적 행동으로 일관하는데요. 이는 단지 미국 국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자신의 행보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국제관계 전략은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자신만을 조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만을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을 감시하는 이중 목적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은 마치 돈을 바치는 호구처럼 행동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을 지불하며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지만 정작 미국은 한국을 위한 진정한 동맹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바로 핵 개발에 대한 이중잣대입니다. 한국의 핵 개발은 온갖 협박과 제재로 가로막으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방치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마치 양아치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상황을 조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북한의 핵 위협을 방치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철저히 미국 중심적인 이기적인 정책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는 전 세계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도록 만들었지만 이는 국제관계의 신뢰를 깨뜨리고 동맹국을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관종적 행동과 이기적인 정책은 미국의 단기적 이익을 챙기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들며 이는 결국 미국 자체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충수라고 합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은 1966년에 체결된 이래로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핵심 조항인 제5조에는 주한미군 비용 분담 원칙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의 운영 및 유지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1990년까지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미군이 주둔한 여러 나라들과 SOFA나 기지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들에서도 미군 유지 경비는 미국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 군대를 보낼 경우 그 경비는 군대를 보낸 나라가 부담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나누어 부담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무역 재정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한국이 이제는 먹고 살 만해졌으니 안보 비용을 부담하라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이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맹국들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국에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관행과도 어긋나는 행위로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대등하게 대우하기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얘기를 나눴던 교수님의 냉철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전 세계는 트럼프 시대의 재돌의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문제를 거론하며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언급은 유럽 국가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는 트럼프 일기 당시보다 더 강하고 노골적인 동맹 경시 기조가 몰아닥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보다 한국의 상황이 훨씬 암울하다고 합니다. 한미 간 안보 리스크는 커지고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철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에 군대를 두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히 돈을 더 받기 위한 술책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합니다. 과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던 시기와 달리 현재 한국과 북한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데 북한은 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대응할 지렛대를 상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 간 맺은 확장억지 공약을 뒤로 물리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한 말도 뒤집어버리는 사람인데 하물며 상대 대선 후보가 계약을 한 조항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한 말은 모르겠고 내가 보고 듣고 결정을 한 사항만 계약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 어떤 나라도 꼼짝없이 트럼프와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절대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 독불, 철저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가 사고방식인 트럼프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를 내세워 북핵을 용인하고 제재를 완화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몰빵해온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리스크는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반세계화, 반중국, 반친환경으로 요약됩니다.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국으로서는 수출과 경제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 강화는 현재 수출 비중 1, 2위의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의존해온 한국에게 대단히 위험한 경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은 전 세계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제도례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전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대형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5,000년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국은 그 언제나처럼 슬기롭게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